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몸담은 지 오래되었고 작은 회사지만 매출도 좋고 동종업계 중에서도 꽤나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날은 거래처와 미팅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외근을 나가 있던 차였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경기도권 신도시였어요. 그런데 미팅 장소를 확인하다 보니 어려서부터 막역하게 지냈던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사간 동네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 여간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모처럼 친구가 사는 동네 근처에 왔으니 얼굴 한번 안 보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5시가 되면 퇴근을 해도 되는데 또 마침 제가 외근을 나갔다가 일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이나 그냥 퇴근하는 시간이나 비슷하게 애매해서 그날은 그냥 외근 마치고 그냥 퇴근하기로 허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나면 4시 정도면 끝이 나니 퇴근 시간보다는 이른 시간이었지만 회사로 돌아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퇴근을 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차도 제 차를 끌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고 집에 들어갈 생각에 곧바로 회사로 연락을 해서 바로 집으로 퇴근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바로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 녀석은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 전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쪽에다가 돼지고기 파는 체인점을 하나 열었다고 들었어요. 자영업을 하는 놈이다 보니 잠깐 시간을 내준다면 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마침 금요일이고 하니 술이나 진탕 마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 녀석이 가게 오픈하고 준비하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그래도 늦지 않게 시간을 맞출 테니까 자기 집 근처에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마치고 나서 그 길로 바로 차를 돌려 친구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친구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날씨가 많이 더웠던지라 에어컨을 켜고 있었는데 정차하고 시동 켜고 있으면 기름값도 아깝고 해서 더워지면 다시 시동을 켜자는 생각에 시동도 그냥 꺼버렸습니다. 날이 워낙에 덥다 보니 5분도 안 돼서 차 안에 남아있던 냉기는 사라지고 곧바로 차 안이 익어대기 시작했어요. 시동을 다시 걸을까 하다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생각에 그냥 창문을 내렸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뒷모습만 봤을 뿐인데도 자꾸 뚫어져라 눈길이 가길래 제가 많이 외로운가 싶었는데 자꾸 보고 있자니 그 뒷모습이 낯설지가 않고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지나가는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친구 녀석의 와이프였습니다. 저는 친구의 아내를 다 같이 있을 때는 보통 재수씨라고 불렀는데 사실 둘만 있을 때는 야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저랑도 이미 20대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였었고 그녀도 저를 오빠 부르면서 싹싹하게 대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저랑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이미 친구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제 와이프랑도 코드가 잘 맞아서 친구가 이사가기 전까지는 거의 한 달에 2번은 가족끼리 만나서 시간을 보내거나 했었거든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 재수씨를 오랜만에 만나는데 많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너머로 몸을 살짝 빼서 지나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재수씨도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는 제 쪽으로 한달음에 뛰어오더라고요. 뒷모습만 봤을 때도 대단했는데 몸을 돌려서 이쪽으로 달려오는데 정말 회사에서 막 퇴근한 듯한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도 제 쪽으로 뛰어오는데 정말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재수씨를 처음 알았던 대학 시절에는 이미 학교에서 아름다운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170 정도 되는데 재수씨가 그 당시에 테니스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 미모 때문에 잡지사에서 취재를 올 정도였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녀의 시합날이면 그녀 얼굴 한번 보겠다고 원정을 나와 찾아오게까지 만들던 미모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테니스 코트에서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테니스 치마를 살랑살랑거리며 코트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때도 정말 아름다웠는데 지금도 그때 운동하던 버릇이 어디 가지 않았는지 관리가 참 잘 되어 있었고 미모 또한 오히려 그때보다 더 빛이 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한참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녀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걸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창문 앞까지 다가왔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그녀가 제 차 앞까지 다다르고 창문에다 대고 상체를 살짝 숙여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무더운 여름날인데 땀 냄새 때문에 조금 무뎌진 향수 냄새가 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녀의 와이셔츠 사이로 목걸이가 보이는데 그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 제가 대학 시절에 졸업하면서 우정 목걸이라고 사줬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목걸이는 부부 동반으로 만나던 시절에도 자주 메고 다녔는데 자기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아끼는 목걸이라고 설명도 해줬고 제 와이프도 자초지종을 알고 있을 정도로 아무런 의미 없는 목걸이였는데 그걸 저 혼자 그녀를 마주쳤을 때 보니까 왠지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보는데 말끝에 오빠를 붙이니 괜히 혼자서 기분이 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만나는 거냐며 정말 오랜만에 고향집에 돌아갔을 때 키워준 강아지가 마중 나오듯 저를 반가워하는데 집에서 요즘 자식들이나 마누라가 저를 있는지 없는지 대충 대하는 것만 보다가 오랜만에 받는 환대에 괜히 기분이 괜히 더 좋더라고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고. 평소에는 오라고 해도 멀다고 그렇게 안 오더니 하면서 자꾸 꼬치꼬치 캐묻길래
회사 미팅 때문에 근처에 왔다가 친구 녀석을 만나러 온 거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살짝 질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오빠만 보고 싶고 나는 안 보고 싶었냐고 하면서 셋이서 같이 보면 되지 왜 둘이서만 보려고 하냐며 섭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고 껄껄거리며 대충 둘러대고 그녀를 달래줬는데 날이 아무래도 더운데다가 그녀의 돌발 질문에 당황까지 해서 그런가 이마를 타고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가 땀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고는 오빠는 지금 가게 준비한다고 한참 바쁠 때라서 아무리 일찍 와도 1시간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지 않겠냐고 고맙게도 먼저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밖에서 그러지 말고 집에 올라오면 에어컨도 켜준다고 하면서요. 저도 엄청 덥다고 느끼던 차였고 친구 녀석 말대로 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 이왕 기다린다면 시원한 곳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녀가 제 차 옆에 타고 방문자용 주차장을 안내해줬어요. 차를 주차를 하고 아파트 현관까지 그녀와 같이 걸어오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잡아 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냥 갑자기 속으로 그녀와 결혼을 했다면 이런 게 일상이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와 결혼 후 다른 여자한테 관심 한번 가져본 적은 없지만 사실 저도 대학 시절에는 테니스 선수로 유명한 친구의 와이프한테 관심이 있는 남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속으로 많이 좋아했었고 친구랑 연애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돼서야 저도 그 마음을 포기하고 현재 아내를 만났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잠깐이나마 그녀와 저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게 되니 잊고 살았던 옛 과거의 향수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집 비밀번호를 누른다고 몸으로 키패드를 가리니 그제서야 우리가 남이라는 현실을 깨닫고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엘리베이터를 내리기 전까지 한 상상은 짧지만 너무 행복했었고 잠깐이나마 나를 청춘으로 돌려보내준 거에 고마워하고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저를 소파에 앉아있으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에어컨을 틀더라고요.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이리저리 조종하는데 새하얀 와이셔츠가 땀에 젖어 그녀의 몸에 붙어서 살짝 푸른빛을 띠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다시 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에어컨 조절이 끝나 제 쪽으로 몸을 돌리는 그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제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들켜버리니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녀도 저의 시선을 눈치챈 나머지 괜히 얼굴을 붉히면서 뭘 그렇게 쳐다보냐고 뚫어지겠다고 부끄러워하는데 아마 그때부터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그녀도 소파에 앉아서 저랑 근황 이야기나 나누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의 시선을 눈치챈 그녀가 괜히 저를 더 어색하면서 더워 죽겠는데 이 더위에 저한테 커피라도 마시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날이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무슨 커피냐고 말하니 그녀도 정신이 없다는 듯이 말을 떨면서 당황한 티를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제정신을 차리기 힘든 건지 무척이나 허둥지둥대는 그녀를 위해 그러면 그냥 얼음 몇 개 띄운 시원한 냉수 한 잔이면 좋겠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그녀가 평정심을 되찾고 부엌에 가서 물을 준비하더군요. 그녀가 당황한 만큼 저도 많이 당황을 했는데 그래도 이내 제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굳이 자기가 당황했다는 걸 들키기 싫었는지 땀을 뻘뻘 흘려서 옷이 흠뻑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커피를 준비해서 마시더군요. 그걸 가지고도 장난을 치고 싶었지만 더 놀렸다간 그녀가 곧 울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왠지 조금씩 그녀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가 저와 나누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일상 이야기나 근황 이야기가 주된 주제였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면서 굳이 제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들은 많이 컸는지 물어보는 게 괜히 그런 말을 꺼내는가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마치 선이라도 그으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녀와는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녀가 제 친구의 애인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아내가 된 뒤로는 이렇게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본 게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란히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데 그녀가 살짝 웃을 때마다 왠지 제가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괜히 설렜습니다. 정말 그때 다른 학교의 문남성들까지 마음 졸이게 했던 그 미모는 여전했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여러 방면에 아는 것도 많고 지식의 깊이가 느껴지는 게 평소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점이 저에게는 그녀에게 이런 매력적인 면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잠깐 대화가 끊겨 정적이 있길래 괜히 어색해진 분위기를 넘기며 다음 대화는 어떤 주제로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다 녹아가는 얼음이 몇 개 동동 떠있는 컵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천천히 한 모금 넘기고 있는데 그녀가 대뜸 아까 자기의 뒷모습을 왜 뚫어져라 쳐다봤는지 묻더군요. 그대로 저는 마시던 물이 목에 걸려 사레가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콜록거리면서 있는데 그녀도 제가 입에 있는 물을 내뿜으면서 콜록대고 있으니 그 장면이 재밌다기보다 제가 괜찮은지 걱정부터 해주더라고요. 그녀가 급한 대로 옆에 있는 티슈를 몇 장 뜯어서 제가 물을 뱉은 옷 위로 닦아주는데 갑자기 그녀가 중심을 잃고 제 위로 쓰러졌습니다. 잠깐 그녀와 저의 얼굴이 코앞에 위치하게 되면서 정적이 흘렀는데 사레에 든 게 생각보다 오래 가더군요. 억지로 참고 있었지만 터져나오는 재채기를 참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그녀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목을 진정시키고 재채기가 멈췄는데 재채기가 멈춘 시점부터 괜히 그녀와 저의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말았어요. 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저를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잠깐의 정적 끝에 저도 그녀도 동시에 느껴버린 것 같습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라는 걸 다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만큼은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이미 분위기가 그렇게 된 와중에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대화를 이끌지는 못했지만 서로는 이미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내기만 하면 이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릴 것이라는 걸요. 그렇게 잠시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녀도 서로 반대 방향을 쳐다보며 스스로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지체하고 있다간 친구 녀석이 도착할 시간이 다 되어버릴 테고 그게 아니라도 터질 듯한 저의 심장 소리를 그녀에게 들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그녀도 똑같았나 봅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바깥까지 들려버리기 전에 거의 동시에 그녀와 제가 서로를 불렀어요. 저기 오빠라고 동시에 서로를 불렀고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 타이밍에 저의 전화기가 불이 나게 울리더라고요. 그때 저나 친구 와이프나 동시에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거든요. 친구 녀석은 가게를 봐주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을 일찍 부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자식이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와이프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 밖이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재수 씨를 이미 만나서 집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게 더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 녀석한테 안 그래도 벌써 집 앞에서 만나서 너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친구 녀석은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냐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이 더위에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집 안에 들어가 있으니 마음이라도 놓인다면서 최대한 빨리 갈 테니 낮잠을 자든 알아서 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친구 목소리가 들렸을 테니 그녀도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제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서로 진정을 해버린 나머지 아까와 같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직 여운이 남아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한참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먼저 용기를 내서 저에게 말을 걸어줬습니다. 아까 친구 녀석한테 전화가 올 때 제 전화기 벨소리 대신 울렸던 노래를 자기도 안다면서요. 그 노래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즐겨 듣던 슬로우 비트가 유명한 팝송이었습니다. 그녀도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저보고 핸드폰으로 그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더군요. 어려울 게 없으니 곧바로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노래까지 비슷하다니 친구의 전화에 제정신을 차렸지만 저는 역시 친구의 아내를 이미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고 지금에 와서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저는 재수 씨와 함께 노래에 맞춰서 블루스를 추고 있었어요. 합을 맞추지 않아도 이미 서로가 어떻게 리듬을 타는지 다 알고 있었고 마치 그녀와 제가 서로를 오래 알고 지낸 연인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래가 다 끝나갈 때쯤 그녀가 제 귀에다가 속삭이더군요. 오늘이 자기가 살면서 해봤던 일 중에 가장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요. 그녀의 질문에 저도 똑같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미친 짓이 있다고 우리 서로 한번 제대로 미쳐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고 그녀는 대답 대신 아랫입술을 꽉 다물고 뜨거운 눈으로 제 눈을 마주보고만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을까 친구 녀석이 집에 다 와간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허둥지둥 거실로 나와버려야만 했습니다. 시원하게 틀어놓은 에어컨이 무색하게 저는 이미 물에 빠진 생쥐꼴로 땀범벅이었어요. 그렇게 도망치듯 친구의 집에서 나와 제 차로 갔습니다. 친구 녀석은 제가 제 차로 돌아가고 나서 20분이 지나서 도착하더군요. 왜 이렇게 땀을 흘렸냐는 말에 재수 씨가 피곤해 보여서 차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친구 녀석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저를 믿어주더군요. 친구 녀석과 당구장에 가서도 술을 마시러 가서도 솔직히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친구 녀석은 끝까지 오랜만에 친구와 시간을 보내니 행복하다며 시간 내기 힘든 건 알지만 가끔씩 시간을 내서 자기와 자기 아내를 보러 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아무런 의심 없이 제가 보고 싶다는 친구의 말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인생에 드디어 저희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한 것처럼 저는 집에 돌아오고 나서 아내에게 진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는 말에 너랑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애도 재산도 다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업무차 들른 친구 동네에 가서 친구의 아내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고 저랑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지 않겠냐고 말했을 때 돌아온 그녀의 반응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평소에 지내던 것처럼 오빠 동생으로만 남자고 말하고는 이런 식의 만남은 언제든지 해줄 테니까 제발 제 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대학 시절부터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건 저라고 했으면서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왔음에도 그녀는 차갑게 현실에 안주하는 걸 택하고 저를 포기했습니다. 이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현재 별거 상태에 있지만 아내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해봤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동안 혼자 지내야겠죠.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녀가 친구를 택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저와의 만남이 기다려진다며 매일 저녁 같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녀가 다시 저에게 오는 것 또한 시간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다시 사연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